네, 주파수 응답 챕터 시작하겠습니다. 주파수 응답은 입력의 인가는 소신호의 사인파죠. 소신호의 이 주파수를 가 바뀜에 따라서 출력 진폭의 이득 혹은 그리고 출력 진폭의 페이즈가 바뀌게 될 텐데 이득이 주파수에 따른 함수를 가지게 될 거고, 페이즈도 주파수에 따른 함수를 가지게 될 텐데, 이 두 개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주파수 응답이라고 부르고요. 이 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라고 부르고, 페이즈는 말 그대로 페이즈 리스판스라고 부릅니다. 하나 또 봐야 될 거는 주파수가 그대로죠. 입력 주파수가 출력 주파수에 그대로 나옵니다. 언제? LTI 시스템일 때.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하는 시스템에서는 입력 주파수에 상응하는 동일한 주파수가 출력에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가정했을 때 크기 함수, 페이즈 함수를 보겠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파수 응답이에요. 네. 간단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크기 함수, 페이즈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이는 회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로우 패스 필터죠. 입출력 관계식, 입력분의 출력, 동일한 주파수에서 여기 관계식을 보게 되면은 R의 임피던스는 R, C의 임피던스는 SC분의 1, 이에 의한 전압 분배를 하게 되면 출력값은 입력값 대비 SC분의 1 나누기 R 더하기 SC분의 1. 위아래 SC로 곱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고요. 또 라플라스 S는 J 오메가를 치환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이 H of 오메가를 이제 크기와 페이즈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즉 절대값 크기, 실수하수 사이의 각도 차이를 우리가 H of 오메가 절대값 그리고 델타 시타라고 정의를 한다면, 수학적 정의는 이 크기 함수는 H of 오메가 컨주게이트의 곱 그리고 루트가 되고, 각도는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부가 되겠죠. 네. 그래서 크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크기를 보니 이와 같이 나오고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RC분의 1을 컷오프 프리퀀시 혹은 3dB 밴드위스로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20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주파수가 극점 대비 매우 낮을 때, 소위 얘기하는 저주파일 때, 주파수가 3dB 주파수일 때, 또 주파수가 3dB 주파수보다 매우 높을 때, 혹은 고주파일 때, 네. 저주파에서는 우리가 이 관계식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3dB, 특히 얘 제곱은 뭐다? 거의 0에 가깝다. 그 얘기는 이 전체가 0이니 20 로그 1은 그냥 0이죠. 네. 따라서 이때는 0dB입니다. 혹은 dB 스케일 이전에는 그냥 크기가 1이 되고요. 두 번째 조건, 만약에 오메가랑 오메가 3dB랑 같으면 1이 되네요. 그럼 얘도 1이 되고요. 루트하는 루트 2분의 1, 루트 2가 돼서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dB를 취하면 마이너스 3dB가 되네요. 만약 이 조건을 쓰게 되면 이제 얘는 1보다 훨씬 크니 이제 이 앞에 1이 생략되게 되고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3dB의 제곱만 남게 되고 루트가 있으니 그거를 다 활용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오메가 분의 1에 비례하는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결론들을 다 총칭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대선도의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그릴 수 있었죠. DC 이득은 1 혹은 0dB, 주파수 컷오프 프리퀀시에서는 원래는 마이너스 3dB 떨어지나 우리가 보통 손으로 그릴 때는 그냥 직선화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3dB 또 컷오프 주파수 위에서는 오메가 1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오메가 1을 로그를 취하면 오메가가 10배 될 때 20dB만큼 크기가 감소한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20dB per decade의 기울기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혹은 주파수가 2배 될 때는 6dB만큼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함수, 크기함수는 앞에서와 비슷하게 세 가지 조건 하에서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오메가가 오메가 3dB보다 매우 작을 때 H of 오메가는 뭐 거의 1이 되니 이 각도는 거의 0도가 되네요. 오메가가 오메가 3dB랑 같을 때 H of 오메가는 1 더하기 J 1이 되죠. 따라서 이때 각도는 마이너스 45도. 오메가가 3dB보다 훨씬 더 클 때 H of 오메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각도는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J만 있으니까요. 밑에. 그래서 0도에서 시작해서 45도만큼 극점에서 3dB 주파수에서 떨어지고 최대 90도만큼 떨어지는 각도 어떤 리스판스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이렇게 각도가 그러면 0도에서 45도로 언제쯤 변하기 시작하냐? 거의 안 변하다가 대략 3dB에서 한 10분의 1 지점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하고요. 또 10배가 되면은 거의 다 90도까지 변한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장에서 저희가 LTI 시스템에서 주파수 응답을 보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파수 응답 혹은 전달 함수를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1의 크기를 가진 노멀라이즈 된 거죠. 1의 크기를 가진 사인파를 집어넣었을 때 이 사인파의 주파수에 따라서 위상이 얼마나 바뀌냐, 크기가 어떻게 바뀌냐를 따로 보겠다. 그래서 크기 함수와 위상 함수를 따로 보는 거를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폴이 있는 경우 한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임의대로 첫 번째 폴과 두 번째 폴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버퍼를 우선은 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가를 했을 때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와 같은 전달함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와 같은 전달함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 둘 사이는 곱하기가 되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스테이지 전달함수와 두 번째 함수의 전달함수는 서로 곱의 관계에 있게 되고 이 곱의 관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크기와 각도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를 우리가 크기 및 각도로 분리했죠. 두 번째 스테이지도 크기 및 각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페이저 형태로 표기를 했고요. 그럼 크기끼리는 여전히 곱하기가 되고 각도끼리는 이제 더하기가 되더라. 곱하기로 된 거를 또 db를 취하면 db에서는 더하기가 되더라. 각도에서는 원래부터 더하기 관계에 있었고요. 음. 아까 로우 패스를 봤다면 이제 보이는 거는 하이 패스인데요. C가 이렇게 있고 R이 이렇게 있고 이에 대한 전달 함수는 이와 같고요. 밑에 부분은 아까 로우 패스와 똑같은 1 더하기 SRC 추가가 된 게 SRC 혹은 J 오메가 SRC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는 0 주파수에서 DC에서 제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제로는 이 SRC는 써보면 J 오메가 RC이기 때문에 그거의 크기는 오메가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크기는 오메가에 비례하고요. 극점을 지나는 순간 이 밑에 부분이 우리가 밑에 부분에 의해서 1 나누기 오메가에 비례한다고 앞에서 봤죠. 원래 얘 위에 게 오메가에 비례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오메가 분의 1에 비례하는 성분이 생겼으니까 이제 비례상수가 없습니다. 주파수에 따라서. 따라서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죠. 기울기로 따지면 20dB per decade였다가 이제 기울기가 없어지는 형태로 됩니다. 크기 함수에서. 각도의 경우, 각도의 경우 제로점의 위치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게 되겠는데요. 우리 제로점이 만약에 1 더하기 J의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J 이런 더하기 형태로 된다면 얘의 각도는 아크 탄젠트 1분의 오메가 빼기 나누기 오메가 Z가 될 것이고요. 밑에 부분 만약 마이너스가 있다면 아크 탄젠트에 마이너스의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Z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은 이렇게 되네요. 위와 같은 경우는 제로점이
왼쪽 half 플레인이 있다고 해서 LHP 제로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경우는 RHP 제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크기는 각도는 이렇게 더하기와 빼기의 반대값을 가지게 되고 크기는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여기가 더하기 있으나 빼기 있으나 이놈의 크기는 정확하게는 컨주게이트끼리 곱의 루트인데 우리가 다들 실수 허수 있으면 알고 있죠. 실수 제곱 더하기 허수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z의 제곱 얘도 1 더하기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z의 제곱 따라서 똑같은 크기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각도는 제가 아까 앞서서 적어 드렸네요. LHP는 왼쪽에 있으면은 90도만큼 증가하고요. 최대. 오른쪽에 있으면은 최대 90도만큼 뒤로 밀립니다. 네. 다른 형태 회로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라플라스 혹은 전달함수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형태는 이렇게 되고요. 이와 같은 형태는 이렇게 된다. 계산을 KC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냥 의미를 한번 같이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메가가 0일 때, 무한대일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가 0이면 커패시터는 성분이 거의 없죠. 혹은 큰 저항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전달함수는 R1 더하기 R2분의 R2로 좌우가 되겠네요. 반면 무한대일 때는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거의 쇼트처럼 동작하게 되고 그 얘기는 V인이 Vout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우리가 오메가 0, 오메가 무한대 집어넣어 보면은 맞아떨어지냐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위에 0, 위에 0이니 이것만 남네요. 이 부분. 이거는 둘 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피타 정리해서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면은 R2분의 나누기 R2 더하기 R2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R1 나누기 R1 그리고 R2의 병렬 근데 나머지가 R1과 R2의 병렬 성분이죠. 그러니 서로 간에 상쇄가 돼서 1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네요. 비슷하게 밑에 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0의 주파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무한대의 주파수일 때는 0이 되겠네요. 한번 왼쪽 수식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 한 개, 제로 한 개 있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폴의 위치와 제로 위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같으면 위아래가 같으니까 그냥 1이 되니 그때는 우리가 all pass response라고 부르게 되고요. 오메가 P가 오메가 Z보다 먼저 크기가 크면은 제로점이 먼저 발생을 하니 올라갔다가 이제 감소하는 식으로 되고 만약에
오메가 P가 먼저 영향을 끼치면은 오메가 분의 1에 비례하다가 이제 비례함수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람다를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요. 저희가 랭스 길이를 2람다로 치환을 하는 경우에 람다는 2분의 L이 되고 모든 디자인 파라미터를 다 이 람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혹은 소수를 하면은 그때 우리는 람다 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트랜지스터 하나의 소스와 드레인의 면적은 우리가 그와 같은 람다 룰을 따를 때 높이가 4람다, 가로 길이가 죄송해요. 가로 길이도 4람다, 높이는 4람다이긴 한데 W라고 표시해놨으니 면적은 4람다 곱하기 W. 페리미터는 위에, 밑에, 오른쪽은 고려하되 접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8람다 더하기 W라고 우리가 표시를 한다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네. 기생 성분의 크기 역시 얘기한 적이 있고 게이트와 채널 사이에 커패션스가 존재하고 있고 채널과 벌크 사이에 존재하고 있고 오버랩 커패션스는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오드일 때는 좌우 대칭이기에 2분의 1씩 게이트 채널을 우리가 분배를 하고 오버랩을 더하고요. 세츄레이션일 때는 3분의 1을 게이트 소스에 분배하고 게이트 드레인은 분배하지 않습니다. 오버랩은 항상 있고요. 소스 투 바디, 드레인 투 바디는 항상 벌크와 인접한 디프리션 영역의 면적과 페리미터 함수인데 면적 곱하기 단위 커패시턴스, 페리미터 곱하기 사이드월 단위 커패시턴스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밀러 이펙트. 우리가 OTA 할 때 밀러 이펙트 잠깐 본 적 기억나시죠? 이제 밀러 이펙트를 정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증폭기가 이렇게 있고요. 증폭기 입력과 출력 사이에 ZF라는 피드백 성분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입력 저항 및 출력 저항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입력 저항의 경우 V인을 인가했을 때 출력은 A 곱하기 V인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게이트로 흐르는 전류는 없으니 모든 전류는 ZF고 I는 ZF분의 1 V인 빼기 Vout인데 Vout이 A배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한 바 있고 그러면 I인과 V인의 비율이 입력 저항이기 때문에 ZF 나누기 1 빼기 A로 도출할 수가 있게 되네요. 똑같은 형태로 출력 함수를 출력 임피던스 도출하면 이와 같습니다. 만약 A가 매우 크다면 출력으로 본 임피던스는 거의 ZF에 가깝고요. 만약에 피드백 성분이 커패시터라고 하면은 커패시턴스의 임피던스는 SC분의 1이죠.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가하고 1 빼기 A인데 만약에 A가 반전융폭기라고 하면은 1 더하기 절대값 A분의 1로 얘기할 수 있고 SC를 밑으로 내리면은 CGD가 1 더하기 A만큼 증가하는 방향으로 식이 전개가 됩니다. 그 얘기는 입력으로 봤을 때 CGD의 역할이
이렇게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캡이 커지니까 밴드위스는 줄어드는 나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아까 ZF에 거의 좌우된다라고 얘기한 바 있고 따라서 SC분의 1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입력으로 신호를 인가했을 때 이득이 매우 크다면 여기는 0이죠. 그 얘기는 CGD는 그라운드로 연결되어서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기본적인 주파수 응답의 의미,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밀러 이펙트에 대해서 입력, 출력 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봤습니다. 실제 증폭기에 대한 주파수 응답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